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가슴 한쪽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잊을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떠올려 보십시오. 1997년 그해 겨울.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절. 거리에는 차가운 칼바람이 불고 신문 일면에는 매일같이 부도, 도산, 실업이라는 무서운 글자들이 박혀 나오던 그 시절.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IMF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책에 기록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 눈을 의심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일본의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국의 BBC도 프랑스의 신문도 모두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우리 국민 351만 명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어머니의 결혼 반지, 아버지의 행운의 열쇠,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금가락지, 그리고 갓난아기의 작디 작은 돌반지까지.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 미화로 따지면 21억 7천만 달러 어치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동의 그날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어려움부터 그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따뜻하고도 강인한 마음까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잠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97년, 그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그 해의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참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매년 쑥쑥 자라고 우리 국민들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니기 시작했고 아파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당금에 젖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 기억나시지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식당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했고 백화점에는 물건이 잘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1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보철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부도가 무엇입니까?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회사가 말이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곧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보가 무너지자 그 다음에는 산미가, 진로가, 대농이, 한신공영이,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그 유명한 기아자동차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이 도미노 무너지듯 차례차례 쓰러져 갔습니다. 신문에 매일 또 부도, 또 부도, 그런 글자가 박혀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그 거대한 회사들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회사가 오늘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한 집안의 기둥이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해 11월, 우리나라 정부가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이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빠졌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던 그 충격 기억나십니까? 마치 누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친 것 같은, 아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니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외화, 즉 다른 나라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9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은 그것의 몇 배가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빚은 산더미인데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 비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요. 이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정말 무서운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돈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달러에 8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2,0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2배 반이 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2배 반이 됐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밀가루값이 뛰고 모든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기도 무서운 시절이 왔습니다. 은행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3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빚을 지고 사업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무너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그런 큰 역마다 이불 보따리를 끼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의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살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45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가장은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회사가 망했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났을 때 그 가장은 가족들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또 어떤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신 어느 어머니, 자식 셋을 키우며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던 그 어머니가 식당 손님이 뚝 끊기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며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집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청취자 여러분의 이웃에도 친척 중에도 분명 이런 분이 한 분쯤은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형제나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옷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명동거리, 종로거리, 그 화려하던 거리들이 어찌나 썰렁했는지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한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운 칼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을 미루고, 다 큰 자식이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사는 일이 흔했습니다.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무서운 말이 그때 처음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인이나 청취자 여러분의 자제분들 중에서도 그때 회사에서 잘리신 분 많으실 겁니다. 한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40살, 50살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식들 학비는 어떻게 하나,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미국도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던 나라들도 정작 어려울 때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한 교포 어르신이 미국에서 신문을 보다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 조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외국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 학교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외국 신문은 이렇게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한국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신문을 보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이룬 나라인데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불 한 채 없이 시작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손바닥만 한 텃밭에서 시작해서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한 번에 무너질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일, 그저 우리 국민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그 따뜻하고도 거룩한 일, 바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기에 가슴이 뭉클하시지요?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자랑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그 위대한 운동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8년 1월 5일,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그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KBS 방송국과 주택은행,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함께 손을 잡고 발표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를 살립시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발표가 나갔을 때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자기 금부치를 내놓겠어. 그까짓 거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정부에서 우리 금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첫날, 1998년 1월 5일, 그날 아침, 은행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곧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보따리에 곱게 싼 금부치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비닐봉지에, 어떤 분은 손수건에, 어떤 분은 작은 보석함에, 그렇게 자기 집안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은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줄을 선 사람들끼리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광경을 텔레비전 뉴스로 보신 분들 기억나시지요? 그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다가도, 일하던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모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백발의 할머니였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 영감이 시집 올 때 끼워준 결혼 반지요. 평생 손에서 빼본 적이 없는 반지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걸 끼고 있겠소? 우리 영감도 하늘에서 찬성할 것이요. 그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빼서 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은행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결혼 반지인데 아깝지 않으세요? 신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지는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빈 손가락이 그렇게 빛나 보였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에는 작고 작은 돌반지 한 쌍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잘 아시지요? 첫 돌 때 받은 그 돌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입니까? 그 아이가 평생 가져갈 첫 번째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아기 때 나라를 살리는데 보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에 업힌 갓난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메달과 트로피에 붙은 금까지 떼어서 내놓았습니다. 평생을 흘린 땀의 증거인 메달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그 메달을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메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 메달 하나 따려고 10년, 20년을 고생하는 게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았습니다. 스님들도 나섰습니다. 절에 모셔진 작은 불상의 금까지 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천주교 신부님도, 개신교 목사님도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붙은 금을, 절에서는 부처님께 올린 금을 모두 나라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자기 용돈을 털어서 금반지를 사다가 내놓았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자기가 받은 세뱃돈으로 작은 금반지를 사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쥐어진 작은 금반지를 보면서 어른들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자기 저금통을 깨서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내놓았답니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연예인들도 앞장섰습니다. 가수들, 배우들, 운동선수들이 줄을 이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들 금부치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분도 그의 LPGA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도 미국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지 아십니까? 첫날 하루에만 1,000만 달러 어치의 금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총 351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4,50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참여한 셈입니다. 한 가족에 1명꼴로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27톤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트럭으로 옮겨도 수십 대가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무거운 양의 금이 작은 반지 하나하나, 작은 목걸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가난해서 한 끼 먹기도 힘든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정말 어려운 노부부가 평생 모은 금부티를 다 내놓고 정작 자기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다는 이야기. 한 노숙자가 자기가 받은 동전 몇 잎으로 작은 금조각을 사서 내놓았다는 이야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모은 동전을 가져와서 금반지로 바꿔 내놓으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실리면서 우리 국민들 가슴을 또 한 번 적셨습니다. 부자들도 부자들대로 큰 금을 내놓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모습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봤겠습니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한국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이, 영국의 BBC가, 일본의 NHK가,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이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특파원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본국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보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기 결혼 반지를 꺼내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 본 적이 없다. 영국 BBC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금 운동이 아니다. 한 국가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다. 일본 NH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이 놀랍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한때 비웃던 신문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 이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가야 그 정도 모일까 말까 한 양인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것도 줄을 서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외국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한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왜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셨습니까?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내 손에 낀 반지보다 내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외국 기자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신문에 이렇게 썼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떤 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국이 왜 그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한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금 모으기 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모인 금은 정부에서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국에 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지? 10년이 걸릴까? 20년이 걸릴까? 했습니다. 사실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이 빚을 다 갚으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이날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모든 돈을 갚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 빚을 졌던 1997년 12월부터 따져보면 단 3년 8개월,
정말 단 3년 8개월 만에 우리는 모든 빚을 갚은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갚기로 한 시한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갚은 것입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어떻게? 그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은 할머니, 돌반지를 내놓은 부모, 자기 메달을 내놓은 운동선수, 자기 용돈을 털어 금반지를 산 어린이까지. 그 모든 분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묵묵히 일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일하신 회사원들, 시장에서 한 푼 벌기 위해 추위를 견딘 상인들, 자식들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신 우리 어머니들, 야간 경비를 서면서도 가족 생각에 졸음을 쫓으신 우리 아버지들, 그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때 금 모으기에 동참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가슴 한쪽에 자랑스러운 훈장을 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내신 그 자체가 이미 큰 기여이고 큰 자랑입니다. 그 시절을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청취자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첫째,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치는 민족입니다. 작은 이익보다 큰 가족, 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옆집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우리 민족 일을 내 가족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정신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 국민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이 이야기가 실립니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외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오지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줄을 서서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인류로 우뚝 서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바탕에는 분명히 그때 그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함께 일어서는 그 정신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슴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으시지요? 그러시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 꾹, 그리고 구독 한 번 꾹 꼭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그때의 금 한 돈처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부디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빠져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작은 한보철강의 부도였고 곧이어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큰 회사들이 줄지어 무너졌습니다. 환율은 2배 가까이 치솟고 은행 금리는 30%까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 어려운 시절. 외국 신문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월 5일,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KBS 방송국, 주택은행,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함께 시작한 금 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행운의 열쇠, 메달, 트로피의 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227톤, 미화로 21억 7천만 달러 어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BBC, 일본의 NHK, 프랑스의 르몽드까지 세계의 모든 언론이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1년 8월 23일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모든 돈을 갚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3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갚기로 한 기한보다 무려 3년이나 일찍 갚은 것입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위대한 운동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는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치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세계에 증명한 것이고, 둘째, 한강의 기적이 운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이룬 진짜 기적임을 보여준 것이며, 셋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 큰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금 모으기에 동참하셨던 분,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지키고 묵묵히 일하셨던 분,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바탕을 만드신 진짜 영웅들이십니다. 지금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누비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 그 뿌리에는 1998년 그 추운 겨울에 결혼반지를 빼서 은행으로 향하시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셨지요? 자랑스러우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분들은 다름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 청취자 여러분이 견뎌내신 그 모든 어려움, 청취자 여러분이 내놓으신 그 작은 금반지 하나하나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